한국 경제는 거품일 뿐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100년은 더 걸릴 겁니다. 유럽 최고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그는 한국의 경제를 신흥국의 허상이라 비판해왔습니다. 대학교 한 강의에서 그 교수는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죠. 하지만 어느 날 한국 정부로부터 한 통의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직접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스미스 교수. 그가 30년간 신념처럼 믿어왔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로버트 스미스입니다. 유럽 최고의 경제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강단에 섰습니다. 주제는 신흥국 경제 발전의 허상이었습니다. 칠판에 한국의 경제 지표를 적어가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강의실은 가득 찼고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경청했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빚과 부동산 버블로 부풀려진 거품에 불과합니다. 높은 가계부채율, 청년 실업,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지표들이 보여주듯 한국의 경제 성장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죠. 그때 앞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수출도 세계 6위 아닌가요?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많은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학생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진정한 경제 선진국은 영국, 독일, 일본처럼 오랜 시간 검증된 나라들이에요. 한국이 이 나라들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겁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몇몇 학생들이 작게 술렁였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런던의 지하철을 보십시오. 15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고작 40년 남짓한 역사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는 비교할 수도 없죠. 저는 프로젝터로 영국과 한국의 경제 지표를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급격한 성장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급격한 성장은 곧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말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온 초청장이었죠.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직접 보고 평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30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 교환 교수로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취약했죠.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다고 저를 초청하는 걸까요? 제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불안정한 신흥국일 뿐이라고요. 초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제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마도 한국은 제가 30년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만에 빠져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이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시스템들이 제 눈을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김수현이라는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수현은 완벽한 영어 실력으로 저를 반겼죠. 스미스 교수님, 먼저 한국의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마치 뉴욕의 맨해튼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30년 전만 해도 이곳은 그저 허름한 건물들 뿐이었는데 김수현이 제 중얼거림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현재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경제 수준이 같을 순 없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하죠. 김수연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먼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부터 둘러보겠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초현대식 시설과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 2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의 주요 금융허브로 자리 잡았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진정한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순 없죠. 그때 김수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지금 당장 계좌 개설부터 해외 송금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계좌 하나 만드는데도 일주일이 걸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김수연은 저를 서울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역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과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런던의 킹스크로스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철도청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한국 철도의 정시 운행률이 99.5%라는 것이었죠. 영국 철도의 정시 운행률이 겨우 65%대라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하자 철도청 관계자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실시간 관제 시스템, AI 기반 예측 시스템, 자동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죠. 지하철을 타보며 더욱 놀라웠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와이파이 속도, 공기청정 시스템, 스크린도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영국에서는 아직도 각각 다른 티켓을 사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통합 교통 시스템입니다. 김수연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지하철역 한가운데 설치된 스마트 정보 키오스크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이 15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했던 제 말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며 현실에 안주해 있던 것은 오히려 영국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추적하고 혼잡도를 파악하며 장애인을 위한 동선까지 세심하게 설계된 시스템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시스템 전체의 철학적 차이였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겉모습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성, 편의성, 안전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선진 시스템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이미 과거의 것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직 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발전했다고 해서 경제 전체가 선진화되었다고 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이미 영국을 훨씬 뛰어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발전이었습니다. KTX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국의 지하철과 비교하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폄하했던 제 강의가 떠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의 금융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야말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제게 어제의 교통 시스템 경험은 큰 충격이었거든요. 김수연이 저를 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더니 커피값을 지불했죠. 카드도 현금도 없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부터 제로페이까지 다양한 플랫폼이 있죠. 영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게들이 현금만 받는데 말이죠. 은행 업무를 보려면 지점에 직접 가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김수연은 제 앞에서 실시간 계좌 개설을 시연했습니다. 신분증 스캔부터 계좌 개설까지 단 5분이면 충분했죠. 영국에서는 일주일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해외 송금도 해보시겠습니까? 순간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해외 송금은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골치 아픈 일이니까요. 하지만 김수연은 휴대폰으로 몇 번 터치하더니 순식간에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수수료는 기존 은행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송금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 금융혁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오픈뱅킹 시스템, 마이데이터 사업, 디지털 자산 관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생체 인증,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블록체인 기술까지. 영국의 금융보안 시스템은 한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죠. 실제로 한국의 디지털 금융보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카페를 나와 차를 타고 다음 장소로 가는 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삼성전자 본사 앞에 도착했고, 저는 입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지난 며칠간 경험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현관에 들어서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스마트워치로 출입했고, 회의실은 완벽한 페이퍼리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작은 결정 하나를 내리는데도 수많은 회의와 보고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죠. 신제품 개발부터 출시까지 평균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국 기업들은 보고서 작성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리는데 말이죠. 현대자동차 방문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직적이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신입사원의 아이디어가 바로 임원진에게 전달되고 좋은 제안은 즉시 검토되어 실행되었죠. 우리는 빠른 실행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바로 실행해보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며 영국 기업들의 보수적인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말이죠. SK이노베이션에서는 기업의 미래 전략을 보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개발, ESG 경영까지. 한국 기업들의 미래 준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세계 시장에서 영국 기업들의 존재감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퇴근 시간, 회사를 나서는 직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열정과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빠른 실행력의 결과였습니다. 갑자기 몸이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닌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진 데서 오는 정신적 피로였을 것입니다. 기업 방문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목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밤사이 증상이 심해졌죠. 감기 증상이 있으시네요. 근처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수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병원 예약에만 최소 2주가 걸리는데 갑자기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수연은 스마트폰으로 몇 번 터치하더니 바로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10분 후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접수는 키오스크로 간단히 해결됐고 보험 처리도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이미 제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는데 말이죠. 진료 기록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복 검사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죠. 의사의 설명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검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병원 곳곳에 첨단 의료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MRI, CT 등 최신 장비들이 즐비했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검사 결과는 몇 분 내로 나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휴대폰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검사 결과를 받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데 말이죠. 진단부터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약국에서도 처방전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죠. 모든 정보가 이미 전산으로 전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입니다. 작년 기준 의료 서비스 만족도 세계 1위를 기록했죠. 김수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받아 나오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환자들은 긴 대기 시간 없이 순조롭게 진료를 받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격 진료 시스템이었습니다. 격오지의 환자들도 첨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이 시스템은 의료의 형평성까지 고려한 것이었죠. 실제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보건부 WHO에서도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됐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료 와이파이, 정밀한 대중교통, 빠른 기업 문화에 이어 이제는 의료 시스템까지.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 경제국이 아닌 완성된 선진국이었습니다. 오히려 영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였죠.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줄 놀라운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그치자 김수연이 지하철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 시간, 수많은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약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어르신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것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재촉을 받은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에서는 노약자가 서 있어도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낙서 하나 없는 벽면, 깔끔하게 정리된 좌석, 무엇보다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죠. 런던의 지하철은 매일 밤 청소를 하지만 늘 지저분한 상태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하철 청결도는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이건 청소부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에요. 김수연의 설명처럼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작은 휴지 하나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스마트폰 사용 매너였습니다. 통화는 기본적으로 자제하고 벨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이어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볼륨을 낮게 유지했습니다. 이건 규제나 감시 때문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 문화죠. 다음 역에서는 휠체어를 탄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승객들이 자리를 정리해 주었고, 역무원의 도움 없이도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한국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음성 안내도 완벽했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대부분의 역사 내 화장실이 폐쇄되어 있거나 있어도 사용하기 꺼려질 정도로 지저분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출근 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지하철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배려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질서의식이었습니다. 승하차 시에도 차분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 줄로 서서 걷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영국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강의 자료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신흥국 경제 발전의 허상이라는 제목부터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혁신으로 바꾸었죠. 교수님, 지난번 강의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네요. 학생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선진국입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한국을 폄하하던 교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눈치였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부터 설명했습니다. 99.5%의 정시 운행률, 완벽한 통합 교통 시스템, 첨단 관제 시스템까지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실시간 계좌 개설, 모바일 결제, 간편 송금 시스템까지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비교하며 설명했죠.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이르자 학생들은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0분 만에 진료부터 처방까지 끝나는 효율성. 완벽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이제 저는 매주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영국의 발전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죠. 한국이 이끌어갈 새로운 미래를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급속도로 발전한 건 단순한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하루 고되고 힘드셨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 하루가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